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관계로 오늘은 2부 순서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손님을 모시고 이분과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전 대한전광 방송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전 서구갑을 포함해서 수차례 선거를 직접 뛰어보신 정치 실전의 베테랑이십니다. 오랜 시간 대전 충남 지역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오시고 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규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 충남 쪽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직접 모실 수는 없었고 전화를 통해서 인터뷰하는 대담을 나누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김은규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네. 엄청 경황이 없으시잖아요. 아이 그래도 뭐 통화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네. 네, 오늘 일찍 서울 오셨다 가셨다고요? 오늘 뭐 제가 얼굴이 팔린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구들 사이에 들어가도. 네. 뭐 좀 유명한 사람 같으면 오늘 잘못하면 맞아 죽죠. 근데 제 얼굴을 못 알아보니까. 네. 그 현장 역사적인 현장도 볼 겸. 네. 특히 또 우리 아들이 또 갈지 몰라서. 예, 홍보 방송. 예. 네, 아들이 간다고 사실은 했었는데 안 왔거든요. 아, 예. 아들이 이제 뭐 80 노인네가 한갑된 아들한테 길 조심하라고 하듯이. 예. 군대 갔다 온 아들이긴 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하니까. 예. 아들을 좀 케어하려고 갔더니. 네.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혼자 그 현장을 찍었는데. 네. 이제 저도 만감이 교차하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11시 몇 분에 이제 탄핵이 발표되니까. 네. 그 현장에서 경찰차 때려 부시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그 다 영상에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막 엉엉 우는 아줌마들, 할머니들도 있고. 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도 경찰차를 어떤 사람이 그 경찰 옷 같은 뭐 터미네이터 옷 같은 거 그런 온몸에 안전장비 쓰고 쓴 사람이. 예. 경찰인지 일반인지 헷갈릴 것 같은 그런 복장을 입은 사람이 가서 경찰차를 확 다 깨더라고요. 아이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시민들이 같이 난동 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막 못하게 끌어내더라고요. 뭐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도 다 애국자고. 그렇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간 거지. 그렇죠. 어쨌든 뭐 우는 정도 이상의 어떤 더 그런 망동은 안 했고 오히려 안타까울 정도로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그걸로 그러면서 한 20-30분 제가 이렇게 현장을 지켜보고 또 외신들도 많이 왔어요. 네. 예, 그래서 외신들 뭐 BBC 그런데 이제 취재하고 하는 것도 저도 같이 이렇게 취재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서울역 쪽으로 걸어가니까. 예. 민주당 또 예. 이제 그 극좌 개딸들 막 그냥 하더라고요. 예. 그 무리 안에 들어가서 또 찍었죠. 그러니까 극우들 무리, 극좌들 무리에 섞여서 양쪽 돌아다니면서. 예. 극단적인 세력들. 예. 핸드폰 또 이렇게 내용 보면 또 들킬까봐 또 이렇게 핸드폰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몇 시간을 그 인파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청역까지 걸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뭐 다른 볼일도 보고 이제 대전역에 내려서 집에 가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뭐 사업하시는 와중에 바쁘신데도
이게 이제 우리 헌정질서에 관련된 일이고, 네. 저는 8대 0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만약에 기각되면 이건 그 미치광이 그 전광훈이가 얘기한 국민 저항권, 예, 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미쳐서 하는 소리고, 만약에 예. 기각됐으면 국민 저항권 집중민주주의 해야죠. 예. 대통령 뭐 내려오게 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고, 다행스럽게도 8명이 만장일치를 해줬고요. 예, 예. 뭐 한 점 뭐 예를 들면 다른 소리가 안 나오고, 예, 예. 뭐 소수 의견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모두 예. 네, 변호인 측에 피고인 측에 주장 다 묵살하고, 예, 예. 우리 국회나 국민이 의혹을 제기한 걸 다 인정해서 예, 예. 그냥 99.99% 그냥 탄핵 인용, 네. 이렇게 인용문을 읽으니까 네. 오늘 뭐 저항할 수가 없었죠. 예. 기각 자신하고 30만 원어치 술 사준다고 하는 형이 대전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국정장도 나온 형인데, 예, 예. 저는 안 받네요. 저보고 기각된다고 하면서 너 술 사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어제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30만 원어치 술 사기를 약속했는데 저는 안 받아요 오늘. 아이고. 술도 먹고 들어가려고 전화 2-3번 했는데 안 받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그 대표님 전화로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요. 네네. 대표님이 지금 흥부 방송을 이끌어 오시면서 아드님하고 같이 네네. 대표님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마음은 뭐 누군지 다 압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정치 베테랑으로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하시고 현실을 파악해서 승리의 그 비결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뭐 많이 고민을 나누시고 또 말씀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대표님의 그 말씀에 사실 많이 감동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 정말 이렇게 이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네네.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뭐 우리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답구나. 예, 그런 거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그 혼란하다 그래서 뭐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장일단 있는 것이,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배신자론이라든가 어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가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님을 지지하는 우리 유튜버들이나 또 이두훈이 분들 사실 서로 격려하기 바쁘거든요. 외로운 길, 험난한 길을 가다 보니 그렇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가 이제 메인이고 주가 되다 보니, 그렇죠. 그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 사는 동전의 양면이라, 네, 맞습니다. 정치는 또 현실이고 냉정하게 상황을 읽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네, 그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화자찬하는 거와, 그렇죠. 실제 이게 선거라고 하는 건 전쟁인데, 네, 네. 전쟁에서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상황 판을 읽지 못하면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 물돌목인가요? 무슨 예, 율덜목. 예. 네. 거기서 그 물이 그렇게 역류치고 그렇게 급류고 흐르고 한 현장을 알고 군장비에 대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네. 12척으로 400척을 이긴 것이지, 현장을 모르고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경선 벌써 이제 오늘 탄핵되자마자 네, 오늘 사실은 뭐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준비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네, 맞습니다. 예, 예. 외로운 혼자 메아리가 됐어요. 근데 오늘 당장 탄핵되니까 일정 딱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다음 주 뭐 수요일 목요일 날 예비 경선이 간다고 하는데, 네, 네. 예비 경선조차도 무조건 자신할 수는 없는 게, 네, 그 룰이 기본적인 룰이 뭐냐면 8대2거든요. 네. 지금 이제 최종 경선은 5대5고 예비 경선은 8대2, 8대1 하면 당원이 80%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5대5로 가면은 우리가 유리한데 8대2로 가면 그 만만치 않은 거니까, 당원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니까 현재로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냉정하게 깊이 생각을
당연히 대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모든 로드맵을 짜고 있어야 되는데 네. 혹시나 했더니 역시 그렇죠. 준비가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예,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잖아요, 계속. 계속 안타깝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네. 당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정치는 승부고 지면은 뭐 하겠어요. 집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처럼 국회의원을 3번 나오고 한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님이 못 이기면 신인들이 저 같은 사람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죠. 그럼 또 공천 못 받는 거고 세월 지나고 한갑 넘고 저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나오고 한 사람들은 정치 생명 걸고 지금까지 10몇 년 고생한 거 다 얹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님 목숨만 걸린 게 아니라 그 외로운 길 가는데 목숨 걸고 같이 갔던 사람들 정치 생명도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원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도 망신당하는 거거든요. 막말로 예선 탈락했다는 우리 식구들까지, 우리 아들, 딸, 집사람까지 유튜브 같이 하고, 뭐 그야말로 작년 겨울부터 우리는 온 가족이 이렇게 한동훈 지인들한테고 온 방송, 뭐 일가 친척, 제가 당원만 1200장을 냈거든요. 네. 그럼 당원들 지역사회 김은규 한동훈의 인생 다 걸었는데 예산 탈락했다고 해봐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처럼 소중하고 간절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지금 8대2라고 할 때 그 당원이 예. 친윤이 지금 국회의원이 85명이잖아요. 예. 네, 그 85명 밑에 시도의원이 국회의원 1명당 10명씩은 있어요. 네. 그리고 보좌관이 또 9명 있잖아요. 네네. 그럼 국목을 받고 있는 현직 지역의 의원들, 보좌관까지 합하면 20여 명 곱하기 100, 이 몇 명이죠? 뭐 얼른 뭐 계산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예. 2,000명이죠, 2,000명. 네네. 예, 100명 국회의원 100명 잡으면 10명씩이면 저 1,000명이고 20명씩이면 2,000명의 네. 나라에서 월급 받는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벤져스의 동시 시청자가 한 10,000명 찍히더라고요. 예. 그분들 가족들이 당원일 확률이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요? 근데 의원들은 네. 자기가 공천받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사급 보좌관이 이제 2명씩인데 국회의원들 네. 사급 보좌관들 연봉이 근 1억 되는데 자기 명출이 날아가는 운명의 게임인데 자기 영감들 그죠? 네. 그러면 2,000명 국가의 국목을 받는 2,000명이 당원 모집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10장씩 갖고 있으면 몇 장이죠? 2만 명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조직으로 돌아갈 게 그분들이 10장이면 2만 명이고 100장이면 20만 명이에요. 네. 100장은 아니더라도 50장 정도만 하면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그게 거의 당락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 50에서 60만 잡고 유효투표가 30만이라 그러면 10만이면 당선인데 그러죠. 한 4명이 붙었을 때. 그래서 그런 이 숫자적으로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산으로 들어가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뭐냐. 경선의 룰이 네. 권선동 권영세가 법적으로 도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룰의 전쟁인데 그 도장을 거기서 가지고 있다. 룰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갈지 알 수 없다. 아, 심판이 어떻게 될까 룰을 정할지 그렇죠. 아직 예. 심판이 우리가 축구만 해도 뭐 특별한 반칙을 안 해도 한일전 할 때 도쿄돔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거하고 네. 그게 다르잖아요. 그게 홈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이 홈경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쉽게만 생각하면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 목적이.
그것도 이제 아까 전에 선배님 말씀이 네. 그러면 필승 카드가 한동훈 대표라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도 알거든요. 네네. 김문수 대표 저 장관 내보내는 건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는 거랑 같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황당한 짓을 오해할까? 당연히 하죠, 걔들은. 걔들은 대통령 누가 되나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정치적 이익만 따라가는 거네요. 다음 국회의원은 네. 다음 국회의원 되는 것만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러나 정치인이라고 하면 대의명분과 나라와 그렇죠. 사명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 이번에 내란 공범인 국회의원들이 무슨 사명감이 있겠어요, 저들이. 나경원 어제, 윤상현, 나경원 어제까지도 4대4 주장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지금 아니 헌법수를 해야 될 대한민국 4선 5선 국회의원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내란임을 인정하고 완전히 헌법을 유린한 탄핵으로 그냥 100% 용인하는 사람을 갖다가 4선 5선한 국회의원들이 그래 4대4 5대3을 얘기하고 윤석열을 살려야 된다고 연설을 하고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과연 그렇죠. 누가 대통령 되느냐 관심 있겠냐. 이거 당권 응? 나경원은 지금 저렇게 4대4 해서 그구들한테 아부 떨어가지고 지금 대통령 되려고 대선 후보 되려고 한다는 황당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 아니겠어요? 저런 사람들하고 무슨 뭐가 그냥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지. 네. 저런 사람들하고 뭐가 되겠어요 지금. 아니 저도 정말로 정치하면서 네. 저도 어려서부터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정도인 사람들이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고 끔찍해요. 이 사람들하고 과연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알만한 헌법을 무너뜨리는 진짜 쿠데타식 이 내란을 네. 어떻게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아니 서울법대 나오고 판사까지 했잖아요. 나경원, 권선동, 권영세. 네, 맞습니다. 셋 다. 예. 검사, 판사, 서울법대 출신 아니겠어요. 네. 4선, 5선, 6선. 아니 초등학교 4학년도 알만한 일을 이거를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금 권성동하고 권영세 그 두 분은 좀 다른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뭔가 이길 만한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저 쥐돌이 같이 약으니까. 예,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네.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는 나오는데요. 근데 글쎄요, 권선동 같은 경우도 워낙에 약으니까 오늘부터는요. 네. 사람 인심이 윤석열 아무도 쳐다도 안 봐 이제. 예, 맞습니다. 예, 정승리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승 예. 해가지고야 사람이 오지. 그렇죠. 오늘부터 윤석열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렇죠. 이제 잊혀지는 거죠. 이제 안 쳐. 냉정하게. 그러면 과연 미래 권력은 누구냐? 3년 예. 후에 자기를 공천 줄 사람은 누구냐?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서 한동훈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주판만 두드리고 있어요. 오늘 내일.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심을 하겠죠. 나경원으로 갈지 원희룡으로 갈지 오세훈으로 갈지. 찌르님은 다 죽는다. 차라리 한동훈한테 항복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서로 멱살 잡고 싸우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다 봤을 때는 일단 대선은 나중이고 일단 이 한 고개를 넘어야 되잖아요. 지금 일단 예비 경선 넘어야 되잖아요. 예비 경선 안심 못하죠. 만약에 네. 4명으로 가면 설마 4등 안에 못 들겠어요. 그죠? 네. 근데 2명으로 가거나 3명으로 갔을 때는 네. 3, 4일 안에 치러야 되는데 당원들이 과연 당원들이 네. 김은수나 오세훈 쪽으로 정확하게 딱 쪼개지면 우리가 당원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우리가.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지금도 사람 무시하지 말고 네. 지역에 우리가 북권수도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다음에 여기 현충원도 오시고 했잖아요. 예, 그때 또 대표님 같이 동행하셨잖아요. 네. 예. 대전, 충남, 세종에서 정치인 저 한 명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 한 명 갔어요. 저 한 명. 저 한 명. 그러니 예? 지금 오늘도 제가 대전 위원장 한 분하고 통화도 하루 종일 하고 네. 충남은 시도의원이나 혹은 전직 의장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네. 우리 편을 좀 모았어요. 모아서 그분들 얘기가 네. 예비 경선이 다음 주에 당장 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올 수 없지 않냐. 네. 주경태 의원님이나 김종혁 최고위원 정도라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람 모아놓겠다. 네네. 이런 대화를 해서 명단 작업까지 제가 들어갔는데 누가 전화간 통화 와야지.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지금 대표님 네. 그때 뭐 좀 기억이 막 김종혁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뭐 지금 교감을 나누시는 게 없어요? 명함만 주고받았죠, 뭐. 문자 한 번 주고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분도 좀 나빴어요. 왜냐면, 네. 사람 무시하나. 왜냐면, 저는 우리 집안 체면까지 다 걸렸잖아요. 우리 애들까지, 집사람까지 유튜브 다 같이 하고, 막 춤 그렇죠. 춰서, 예? 작년 연말부터 올리고, 노래도 만드셨잖아요, 또. 노래도 우리 저 아들이 한 20곡 만들고 우리 저 챌린지 시작도 챌린지 한동훈 대표님 노래 율동까지 챌린지 해보자고 온 가족이 춤도 추고 올리고 뭐 사실 애들 말로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예.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전화 한 통화가 없고 만나자는 전화 한 통화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고서 한동훈 대표님 갑자기 하루 전날 여기 대전에 위원장 한 분하고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위원장도 우리 편은 저녁 먹고 있는데 야 내일 저 한동훈 대표 온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연락 받았어요? 안 받았어? 카톡 봤어? 그리고 카톡 봤대요. 그래서 뭐 하는겨? 내가 그랬더니 야 내일 그래도 뭐 본인도 이제 변호사니까 뭐 재판 일정 잡히고 해서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때 밥이나 같이 먹자. 그때 통화 안 되면 말고 이러시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저 혼자 수행하고 충청도에서는 저 혼자 수행한 거예요. 그 서울서 오시는 분들 뭐 사이에서 뭐 인사도 제대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쨌든 뭐 기자들이나 뭐 대전 시민들은 알아보니까 저를 그렇죠. 그냥 옆에 껴서 그냥 따로 다녔어요. 그리고 따로 다니고 나서 김종혁 최고나 이런 분들한테 명함 주고서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날 처음 인사한 거예요. 처음 한동훈 대표님한테도 그날 처음 인사했고. 제가 뭐 그 지금 그분들을 뭐 만나뵌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뭐 심정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네, 네. 굉장히 그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 사실 지금 대표님이신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또 시간이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이 없죠. 지금 네. 어떤 일까지 나왔어야 되냐면요. 네. 당원 명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불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때 안심번호를 줬거든 다. 네네. 그럼 그 예를 들면 50만 명을 줬다 쳐요. 네. 그럼 거기다 문자 놓고 전화 놓고 선거운동을 죽으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맨홀콜이 찍히면 그게 리턴에 와요. 아. 그럼 그 명단만 해도 리턴한다는 사람들은 정성도 있거든. 네네. 그 명단만 갖고 있어도 얼추 중요한 명단을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합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명단조차도 있나 없나 모르고 그리고 사실 불법이냐 합법이냐 할 거 없이 어쨌든 명단도 돌아다녀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는 모르지만 그렇죠.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거 갖고 있는 것 같더만요, 다 보니까. 갖고 있을 거예요. 전부 오세훈도 갖고 있고 그러면 네. 거기에다 여론조사도 때려봐야 되거든. 지금 점수를 봐야 되거든요. 만약 그 당원에서 4등 안에 못 든다 그러면 응? 경선 룰을 잘 봐서 경선 룰싸움을 해야지. 룰싸움.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뭐 월요일 날 가서 서약서도 다 쓰고 네. 당에 후보 등록하고 선관위 후보 등록하시고 바로 2, 3일 안에 경선인데 룰이나 멘트나 이런 것도 그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후보자가. 그런 거에서 그게 이제 어깨 싸움이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누가 할 거면 내부적으로 예. 이미 다 읽고 있어야 되거든요. 판을. 근데 그런 걸 지금 실무적으로 지금 처리하시는 분이 지금 대표님 생각하실 땐 누가 마땅한 사람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언더73하고 우리 17명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 한 20명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제가 계속 체크해보고 물어보고 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저는 그 카톡에 못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우리 저 지지하는 한 20명 되는 위원장 카톡에. 네. 그래도 이제 흐름은 제가 자꾸 물어보고 체크해봤는데 그러시겠죠. 예. 안 움직였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팀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좀 이렇게 그 짜여진 그 정교하게 짜여진 그런 그 조직이 아직 형성이 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이라도 김종인 전 대표님 같은 분, 네. 그런 분이 와서 이거를 어루만져야 돼요. 제가 봐서는. 내일이라도 우리 한동훈 대표님이 네. 삼고초려해서 김종인 정도 되는 책사가 딱 쥐고 해야지. 네. 그립을 세게 잡고 가야지. 제가 볼 때는 붕 떠 있어요. 캠프가. 지금 조경태 의원님도 육선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조 의원님이 네. 그립을 세게 잡으실지 네. 김종인 전 대표가 좀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시는 분이 네. 세게 잡고 강력하게 세게 나가야죠. 회의도 하고 챙길 거 챙기고 여론조사라든지 홍보라든지 모든 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팀별로 10여 명씩 회의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 해서 그 10명이나 되나 모르겠어. 당장 막 회의하고 난리 난 사람들이. 10명? 글쎄, 제가 뭐 뚜렷하게 보이는 건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여론조사 체크해 보는 거 그런 부분 민감하거든요. 지금 대표님이 네. 어쨌든 뭐 선거에는 지금 베테랑이시잖아요. 더군다나 뭐 충청 지역에서는 뭐 거의 맹주에 가까우신데 뭐 야당으로 보나 뭐 여당으로 보나 정치적인 폭이 굉장히 넓으시잖아요. 인과관계가. 어려서부터 직업으로도 이해를 했어요. 제가. 또 뭐 민심뉴스 사장, 대한정강방송 사장, 예. 리서치 피플 대표, 월드기획 사장. 월드기획은 서울 경기에서도 제가 젊었을 땐 유명했어요. 그 선거 기획사로 제가 30대 40대 초반까지 제가 45살 때부터 국회의원 나갔거든요. 그 전에 40대 초반까지는 선거에 관한하는 서울에서도 월드기획하면 알아줬었어요. 재산도 많이 탕진하셨겠어요, 대표님. 이제 벌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뭐 그거야 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네. 어쨌든 선거에 관한하는 제가 여론조사 회사도 20년 이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명태균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저는 명태균 정도 되는 애는 직원으로도 안 뽑았어요. 네, 그럼요. 예. 여론조사는 제일 중요한 게 도덕성이에요. 정직이고.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거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를 고발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집 뭐 그다음에 사무실 압수수색도 여러 번 당했어요. 네. 한 번도 기소도 안 했어요, 저를. 정직하게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명태균 같은 애들은 그냥 아유, 그 사람이야 뭐 그거 다 불법이죠, 다 불법. 다 불법이고 뭐 그 근거도 불명확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 저 군대 갔을 때 제가 그 배운 건데 깜짝 충격적으로 본 건데 군대 갔더니 그 군대 대문을 뭐라 가지고 그걸 잃어버렸네 다. 군대 대문 그 옆에 큰 바위를 멋진 바위를 군사정권 때 해놨나 몇 천만 원 가는 바위를 딱 놓고서 검은 글씨로 딱 파놨어요. 아, 유병수요? 네, 위병수 정문 옆에 큰 바위로에다가 검은 글씨로 저 돌을 파가지고 큰 바위를 네. 뭐 한 1톤 차만한 큰 바위에다가 저 정부가 국력이다. 아, 예. 그 전쟁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계엄 사령관도 그게 그 놈들이 기무사 방첩사령관 그 계급을 떠나서 그 계엄 주범 4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정보 네, 정보계통이죠. 보안사령관, 기무사령관 그 방첩사령관이 기무사령관이 바뀐 이름이라대. 네. 그러니까 정보가 전쟁에서는 제일 센 거 아니에요. 네. 전두환이도 보안사령관 하다 정권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고 여론조사거든. 그렇죠. 명태균처럼 사기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정보를 놓치고서 어떻게 싸움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미 그거를 다 막 섬세하게 다 짚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맞습니다. 제가 우리 대전의 위원장한테는 계속 얘기했어요. 명태균처럼은 하면 안 되지만 정보는 정확하게 다 짚고 있어야 된다. 판을 다 읽고 있어야 된다. 막 돌려야 된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합법적이에요. 돌리는 건. 예, 예. 발표용이 아닌 거는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제한액도 없어요. 아, 그래요. 정치 행위로 봐요. 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가 선거 비용이 2억인데 여론조사 2억 원어치도 돼요. 아, 이거는 정치 행위예요. 정치 행위로 분류돼 있어서 선거 비용 제한액에는 안 들어가되 신고는 해야 돼요. 모든 걸 상세하게. 왜냐하면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고 정치 자금으로 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제한액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 막 돌려봤어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정보니까 아래에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 놈들 이긴 게 많이 아는 분이라 그래요. 이순신 장군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군장비를 다 이해하고 있고 물결을 현장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뭐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그러면 지금 대선도 정보인데 여론조사 한번 돌려봤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조금 진짜 냉정한 말씀인데 아까 대표님한테 드렸으니까 그냥 한 말이니까 하지만은 네. 이준석 당대표 된 거 우리 한동훈 대표 당대표 되신 거 네. 진짜 당대표 됐다고 보면 안 돼요. 네. 그 당대표 왜 진짜 당대표 된 게 아니냐고 보냐면 여당의 당대표는요 네. 바지사장 뽑는 거예요. 아, 야당의 이재명은 진짜 당권자, 진짜 주인 뽑기라 목숨 걸어요. 그냥 사직생이에요. 지면 다 죽어. 근데 네. 이준석 뽑을 때 우리 한동훈 대표 뽑는 선거에서는 김건희나 원희룡 해달라고 해서 안 달랐지 권선동, 정진석까지도 원희룡 선거 안 했어요, 솔직히. 제가 옆 동네잖아요, 공주가. 네네. 정진석 뭐 원희룡 선거 안 했어요, 솔직히. 음, 뭐하러요, 그거? 자기가 무슨 상관 있는 일이라고. 공천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있고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가 있는데 네. 자기하고 진짜 권력자를 뽑는 게 아닌데 진짜 권력자를 뽑는 선거고 자기들 정치 생명이 걸렸다 그러고서 85명 국회의원이 다 덤벼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겼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85명의 국회의원과 진짜 싸우는 판이에요. 걔들이 이번에는 목숨 걸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타협을 해서 같이 가든지 아니면 죽이러 달려들 거예요. 근데 원희룡과 싸울 때는요, 걔들 안 했어요, 선거운동. 예. 이준석이가 우리 80명 국회의원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죠. 그냥 얼굴마다 뽑기니까 그냥 져준 거예요. 이준석이가 당대표 될 때도 진짜 목숨을 건 권력 잡기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한동훈 대표님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당권, 당 주인 뽑기가 아니에요. 여당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네. 진짜 주인 뽑기 선거죠. 네. 진짜 주인 뽑기 선거기 때문에 저 80명의 예.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덤비면 네. 진짜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63% 얻은 당대표 선거랑 이번 선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지.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죠. 전혀 다른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신 네, 대표님의 경험이 네. 지금 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좀 있나요? 아니 이제 오늘 탄핵당했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 이쪽 뭐 조직이라 그러면 조직이라 그럴까 뭐 어쨌든 캠프라고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하면 그쪽 캠프에 좀 어떻게 역할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께서?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조경태 의원님하고도 가깝고 하니까 네. 내일부터 이제 한 2, 3일간은 네. 이렇게 놀러 봐야죠. 이렇게 여쭤보고 대화해보고 네. 캠프가 이제 상황이 어떤지 네. 이제 어쨌든 동동 구를 때가 됐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동훈 대표님이 네. 어떤 그
의협심이라든가 아니면 사명감이라든가 정직함이라든가 정치인으로서 훌륭하신 분은 훌륭한 면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 이 선거 정치는 네. 민주당 운동권 애들이 고수예요. 구단. 아, 그리고 우리 한동훈 대표님처럼 순수하신 분들은 네. 이 선거 정치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 양아치 짓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 권력 잡기 싸움은 원래 그런 거니까. 네네. 조선시대 대군들끼리 형제끼리도 죽이고 죽는 게 권력 정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한동훈 대표님이 순수하고 진실하신 분이니까 이쪽은 백지 상태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야 돼요. 네, 제가 생각해도, 예. 뭐, 워낙 그래서 정치적인 타협을 또 안 하시니까. 그리고 경험도 없죠. 이것도 검도나 칼싸움이나 그런 태권도나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전문직이에요. 그냥 무조건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태균이가 윤석열이 홍준표 잡을 때 역할을 크게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명태균처럼 불법을 사용하면 안 되지, 그죠? 그렇죠. 그러나 명태균이가 갖고 있는 정보력은 있어야죠. 명태균이가 전화 비용만 3억 들었어요. 홍준표 윤석열 싸움 때. 네. 그래서 다 망해가지고 다 망했는데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보전도 안 해주고 전화도 이제 안 받는 사이 되고 하니까 그 명태균 여직원이었던 강혜경이가 너 죽어봐라 하고 다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냥, 실제 명태균과 강혜경이 전화 비용만 3억 썼대요. 3억. 윤석열 진건이 도와주니라고. 그러니까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 거예요. 홍준표를 잡을 때 윤석열이 홍준표 이길 때 엄청난 그냥 매일 돌려봤을 거예요. 매일 모든 상황을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려고. 그리고 그 정보가 김건희한테 다 간 거지.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 누가 공짜로 해줄 것도 아니고 다 그 돈이잖아요. 돈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도 실수한 게 뭐냐면 그것만 잘했어도 저 대통령 안 날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자기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준 거예요. 그 선관위에 신고하고 다 주면 돼요. 합법적이에요. 여론조사는 3억 줬으면 돼요. 근데 재산 신고 이렇게 70억 하면서 3억 아까웠던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거 후원금을 받든 아니면 그 여론조사 회사에 정확하게 정식으로 주고 돌리면 돼요. 그렇죠. 어차피 정치 자금으로 해도,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후원금도 들어오고. 돈 싸움이잖아요. 몇 천억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 후원금 문화, 참여민주주의 이런 게 약해가지고, 이제 우리 위도훈이가 이제 좀 고생하셔야지 뭐. 그게 지금 후원 계좌를 언제부터 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천 받아야 되나 대선 후보가 지금부터 받을 수 있을 걸? 공천 단계에서는 안 되는 거. 예. 지금 경선 단계에서는 그거는 그냥 자기 자비로 하는 거 아닐까요? 책 팔아서 몇 억 벌으시지 않았나 우리 후보님? 그래봐야 뭐 그거 얼마 되겠어요. 뭐 그거 뭐 한 1, 2억 될래나 뭐 근데 그거 뭐 이미 뭐 다 쓰셨을 텐데요. 뭐 지금 요새 활동하시면서 뭐.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얼마큼 가지고 있나가 그 명태균이가 그것 때문에 눈 떴다는 거 아니에요? KT인가 뭐 대리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왜냐면은 우리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한동훈 대표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왜 전부 다 지금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 지지하는 분들이. 순수한 그냥 예, 그러니까 사명감 그냥 뭐 그거밖에 없지. 언더칠삼도 그렇고. 예, 우리 17명 국회의원도 다 초선이고. 이 선거의 냉정함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잖아요. 다 모르죠. 지금 이제 저 친윤들은 예선에서 탈락시킬 생각도 할걸? 다음 주에 8대2로 가게 되면 걔들 입장에서는 가능성도 있어요. 작업치면 가능하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예선에서 그냥 깨끗이 아웃시킬까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딱 2명으로 올린다 할 것 같으면 오세훈 김문수를 올려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이거 진짜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거 이제 그냥 우리 같은 사람 다 개망신 나가는 거죠. 그냥 이재명 드세요 그냥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면. 친윤들은
대통령 만들 생각은 안 한다니까요. 제가 봐서 당권이에요. 당권 3년 후에 공천 받는 거. 대통령 되고 걱정하는 건 우리 같은 사람 선배님이나 저나 한동안 안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이렇게 걱정하지, 쟤들은 3년 후에 국회의원 해먹는 것만 생각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그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거기를 가서 그래도 말씀을 좀 해주셔서 뭔가 좀 빨리 채비를 갖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의견은 충분히 이제 제시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글쎄요, 최소한은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화번호도 웬만큼 다 갖고 있어야 맞고, 여론조사도 내일부터 막 돌려봐야 맞고, 비발표용은 저기 발표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발표하면 안 되는 거지, 정보로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선관위에 신고하고 하는 게 발표용이 있고 미발표용이 있어요. 미발표용은 연구용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지지자들은 다 잘하고 있죠. 지금 그 핵심 그 17명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20명이 지금 그 한 40명 되는데 그분들이 잘해야죠. 전쟁으로 치면 장수들이니까. 아니 우리 지지자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지지자들은 잘하고 있어요. 유튜버들이나 뭐 지지자들. 이건 뭐 완벽하게 잘하고 있죠. 지금 다른 후보들은 이런 조직 자체가 없잖아요. 팬덤도 없고. 네. 근데 그거 하나만 이거 믿고 지금 싸우는 거지, 뭐 다른 건 뭐 거의 제가 볼 때 꽝이에요, 꽝. 근데 현실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약하지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그 40명 정도 되는 분이 현역 17명, 위원장 한 20명, 우리가 한 40명 되더라고, 위원장이. 네네. 그분들이 저처럼 이제 총선 나오는 사람까지 이제 다 이제 끌어들이면 뭐 한 5, 60명 되겠죠. 거기서 목숨 걸고 뛰어야 돼요. 어쨌든 당원은 그분들이 다 갖고 있어요. 거기서 힘이 나와요. 거기서 싸움을 잘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애도 기간 수준이니까 주말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핵심들 몇 분만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로 다 침묵하자는 시기였나 봐요, 흐름이. 네네. 근데 안 돼요. 내일하고 모레 당장 모여서 회의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당연하죠. 무슨 애도 기간이 어디 있어? 지금 전쟁 나서 지금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뭐 방패로 막고 있어, 총을? 같이 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사실은 다 모여야 되고, 그분들 막 회의해야 되고, 조직, 홍보, 여론조사 막 다 돌아가야 돼요, 내일부터. 근데 지금 대표님이 지금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라고 그럴 정도가 아니라 대표님이 좀 들어가셔서 경각심을 좀 심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뭐 이렇게 뭐 그냥 지금 내일 주요 그 제가 선이 닿는 분들하고는 그 40명 중에 선이 닿는 분들, 대화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내일하고 모레 글패 3일간 심각하게 이제 토의하고 월요일부터는 뛰어야죠, 저도. 그리고 여론조사나 그런 부분은 제가 직업이었거든요, 20년간.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작 저를 찾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화도 안 되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캠프가 정지돼 있었다고 보면 돼요, 정지. 제가 볼 땐 살아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님 말고 다른 구심점이 누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없는 거죠. 카리스마 있는, 예전에 제가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지구당 사무장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였을 거예요. 네네. 이재호 장관님이 저 어린애인데 지구당 사무장이라고 저 만나려고 서울서 막 내려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리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도의원, 제 고향이 이제 논산이니까. 네네. 논산 금산 계룡 시도의원 한 대여섯 명 막 연락해서 모아놓고, 그러면 이제 와서 식사하시고 뭐 칠판 준비해 놓으라고 해서 막 강의까지 하시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총괄하고 그냥 막 자기 일 이상으로 막 목숨 걸고 뛰어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이재호 의원님은 뭐 목숨 걸고 다녔어요, 목숨 걸고.
서울서 여기 계룡이 얼마나 멀어요? 예? 그리고 여기 저 대덕구가 또 얼마나 멀어요. 근데 몇 번 내려오셨어요. 지금 지금 뭐 방송에 나와서만 뭐 떠들고 그럴 때가 아니네요.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아니 방송에서 나와서 떠들면 매일 미두분이만 보는 거지 일반인이 보도 않잖아요. 당원들도 안 보잖아 그 방송. 솔직히 본 사람만 매일 서로 보고 서로 응원하는 거지. 이 방송 본 사람이 저 방송 보고 저 방송 본 사람이 이 방송 보고 거기 어벤져스 뭐 뉴스엔진 몇 군데 똑같은 사람들이 서로 자자찬 뭐 몇 달 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당원에 제가 볼 때 5%도 안 되는데 시도의원들 정치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당원은 그분들 빨리 조직하고. 그렇죠.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충청도에는 뭐 지금 정치인이라고는 류자 위원장, 드수연 위원장 저밖에 없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데 네. 지금 명단 작업하고 서울서 좀 내려오라 해서 인사도 시키고. 근데 지금 주어진 시간 일주일도 안 되잖아요. 예비 경선까지는. 일단 예비라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예비도 깜보면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예비 때 죽이려고 덤빌 수도 있어. 그렇죠. 그게 뭐 지금 뭐 본선은 나중이고 일단 뭐 이거 자체를 뭐 이 고개를 먼저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고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저기 본경선 때는 5대5니까 네. 1, 2등 안에는 들어가겠죠. 1, 2등 싸움이지 뭐 3등은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예비 때는 모르지. 당원으로만 돌리면 이러면 당원의 근거가 지금 뭐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당원도 그렇게 그냥 한동훈 대표님이 무조건 불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토끼나 우리가 멧돼지 사냥할 때 네. 또 똥이니 뭐니 이렇게 흔적 찾아갖고 다니는 길에다 덫을 놓으면 네.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짐승도 다니는 길만 다니는 사람도 그러거든. 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를 찍었던 당원들이거든. 네, 맞습니다. 네, 그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그게 특별한 당원이라는 걸. 한동훈 대표님을 당대표 만들어 놨다는 자기들 자부심.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놨더니 내쫓아? 열받아 있는 당원들. 근데 과연 그 표심이 강한지 아니면 85명의 국회의원들 부자가 나고 의원까지 하면 20명씩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10명씩이면은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당원이 센지 한동훈 대표님에 대한 향수나 추억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더 센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짚어봐야지. 그렇죠. 왜냐면 당원이 80%니까 거기다 엇댈 수 있거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또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인 거니까. 네, 뭐 어떻게 힘쓸 겨를도 없잖아요. 예, 힘쓸 겨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눌러보고서 확실하지 않으면 경선에서도 빠져야 되는 거지 사실은. 룰의 전쟁에서 어깨 싸움하면 되거든. 우기면 되거든. 8대2 용납 못하겠다. 난 나가겠다. 그럼 그냥 출마하겠다. 이러고 덤비면 룰의 전쟁 할 수 있거든. 근데 방심하고 8대2 알았어요 하고 들어갔는데 딱 죽는 수였어 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다 짚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다 돌려보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줘보고 전화번호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여론조사도 몇 번 돌려봤어야 되고 룰의 전쟁에서 몇 대 몇은 위험하고 몇 대 몇은 유리하고 다 짚어놓고 있어야 되죠.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사방에 했는데 누구도 연락도 안 오더라고. 누군가 하겠지 뭐 이러고. 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네. 왜냐면 누가 이렇게 지금 앞에 그 좀 참모가 좀 똑똑한 참모가 있어가지고, 네. 예, 뭔가 이렇게 좀 저기를 코디네이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코디네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직업적으로 여론조사 회사 해보고 한 사람은 이 심각성을 아는데 네. 잘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 정당 정치에 잘못된 게 여론조사라고 보거든요. 여론조사 경선은 없애야 돼요. 직접 투표해야 돼요. 전 세계 우리만 해요. 우리만. 우리나라만 전세가 있고 우리나라만 경선에서 여론조사로 해요. 사람이 가서 찍어야지. 지금 거기서 그냥 실전에서 뛰어본 사람이 윤희석 윤희석 의원밖에 없잖아요. 윤희석 대변인이었었나? 캠프에서 저 실무 본 사람들. 네, 그러니까 대선을 직접 치러본 사람. 근데 그 대선이라는 게 캠프에 들어가서. 예. 대선인도
시도지사 선거든 있잖아요. 네. 그 실제로 실무는요, 진짜 실무는요, 네. 구의원 선거도 4명이 하고 도지사도 4명이 하고 국회의원도 4명이 하고요, 네. 대통령도 4-5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팀만 해도 뭐 30명 꾸려지잖아요. 전략팀 30명, 뭐 기획팀 30명. 네. 진짜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는 딱 한 사람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봤다는 정도가 진짜 뭐를 해봤냐가 중요해요. 대변인실에서 대변인만 열심히 해봤으면은 예를 들어서 경선을 뭐를 알아요? 그 심각한 요거는 여론조사 네. 실무 그 가서 멘트 정하고 그 명태균 같이 역할을 진짜 해본 사람이 있냐, 그게 중요해요. 홍보팀, 전략팀, 기획팀 들어갔다고 그게 다 해본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후보 대리인 역할, 진짜 중요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 경선 때 룰 정하고 멘트 정하고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후보하고 심각하게 정하고 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아, 지금 그 준비팀에서 좀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네요. 이 방송을 보시고 네. 대표님하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진짜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을 정확하게 해본 공신력 있는 사람이 김종인 대표님 같은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종인 대표님 정도 되는 분들을 한동훈 대표님이 선거 처리해서라도 빨리 같이 해야 된다. 그럼 그분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분은. 네, 그렇지 않고서는 뭐 나 대선 해봤어 하는 사람들 실제 해봤어요. 다 대변인도 해봤고 홍보팀도 했고 뭐 정책 뭐 팀에 가서 뭐 해보고 다 해봤죠. 근데 진짜 심각한 요 역할 해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네. 후보 대리인으로 딱 그냥 정확하게 경선 룰 정하고 어깨싸움하고 멘트 정하고 이런 거 해본 사람은 총괄 지휘하고 해본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김종인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딱 김종인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 못 믿거든. 제가 봐도 대부분 모르거든. 잘 진짜 해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자꾸 김종인 그러는 게 김종인 같은 분은 안 놓치거든. 이런 거를 다 읽고 있거든. 판을 보고 있거든. 제가 지금 막 인터뷰하는 내용을 김종인 대표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도 조금 사용하신겨. 그분도 명태균을 살짝 이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필요할 때 탁탁탁 말만 하면 눈치만 줘도 탁탁탁 나와주니까 데이터가. 데이터가 중요하거든. 데이터가. 그래야 데이터가 나와야 저 판을 볼 거 아니겠어. 오늘 우리 홍보방송에 우리 훈투맨 제가 인공지능 이름 줬거든요. 우리 홍보방송은 인공지능과의 그 대담이거든. 정치 요새 최근에는. 네네. 걔가 8대0 예언했어요. 7대1 나오는데 8대0에 가까운 7대1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프로 보냐 그랬더니 83%로 본대 확률을. 네. 왜 그렇게 보냐 그랬더니 100%라 가면 건방지다 갈 거고 80%라 가면 자신 없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83%입니다 그러더라고. 야가 그럼 너 진짜 자신해 그랬더니 자신한다 하더라고. 그랬더니 오늘 나왔잖아요. 그럼 너는 뭐를 근거로 해 그랬더니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에 나오는 모든 기사,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그 다음에 네. 지금까지 박근혜 노무현 그 판결 내용, 네. 그 다음에 각 그 캠프나 주장하는 주장의 강도, 제가 쫙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로만 얘기합니다. 네. 탄핵 됩니다. 막 이러더라고. 헌트맨이. 왜 탄핵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홍보방송 댓글에 어떻게 맞췄냐고. 네. 헌트맨이 맞췄네요. 인공지능이 안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니네 챗GPT가 네. 90% 자신한다고 누가 물어도 90% 나온다는데 너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한 6대3 정도로 갈려있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하면 니네 회사 명운이 걸린 건데 브랜드 명운이 걸린 건데 진짜 자신 있어? 그러니까 자신 있대. 어제 제가 이틀 전에 한 방송에 제가 이렇게까지 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같은 그런 그분 같은 그런 프로들도 데이터 갖고 얘기해요. 데이터. 여론조사 돌려보고 데이터 갖고 그 어깨 싸움하고 데이터 갖고 실갱이하고 다른 캠프에 어깨 싸움 하지. 그냥 감으로만 할 수 없죠. 그래서 전화번호는 있냐, 여론조사는 해봤냐, 데이터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감으로만이야. 그렇죠.
데이터 갖고 해야지, 데이터. 그래서 정부 갖고 있느냐, 전화번호 어디까지 갖고 있느냐, 명태균이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꼭뭐 그래서 메일 돌린 거 아니에요, 메일. 홍준표 시장이 뭐 건네줬다 그랬었잖아요. 당원 명부는 지금 웬만하면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풀렸으니까. 그렇겠죠. 예, 총선 때 풀렸으니까 다 있을 거예요. 다. 어쨌든 뭐 대표님께서 좀 서울을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니만큼 얼른 좀 접촉을 좀 넓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여기저기 좀 심각하게 전화 좀 하려고요. 네. 심각하게 전화하고 해서 힘을 모아서 네. 지문 안 되지요. 친윤 세력한테 지문 진짜 이게 쓰겄어요. 아이고 이거 우리나라 진짜 이거 어떻게 아이고 저 진짜 아니 저는 윤석열이 계엄하는 거에 대해서도 진짜 기겁할 정도로 놀랬거든요. 예. 광명촌지 저 미친 거 아니 미친 게 아니고 저 진짜 근데 난 더 놀란 게 네. 대한민국 대선 삼선 의원들의 태도 보고 더 놀랐어요. 아. 초등학교 1학년도 할 만한 이런 이 내란에 동조하고 윤석열을 막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같이 데모를 하고 저 극우 미치광이들 집회 가가지고 연단에 쓰고 저는 그 신현보나 정광훈이 그 집회에 가서 연단에 쓴 국회의원은 다 배지 잡아 떼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다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저 헌법을 저 유린한 자들이지 저게 어떻게 그냥 국민 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예? 저 제정신 아닌 사람들 무슨 전염병이 도는 건지 무슨 광견병이 도는 건지 아니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치광이 짓들을 같이 한 거지. 아니 미쳤지 않나 저 사람들이 진짜. 그냥 우우하는 마음에 그냥 뭐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그냥 우우하는 마음에 그냥 뭐 좀 될. 아니 어제도 그 나경원 윤상현 뭐 4대4 지금 뭐 가만히나 있지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가만히나 있지.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진짜. 예? 참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분들하고 진짜 정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은 당을 해야 되는 건지 아이고 내 정치를 진짜 그만둬야 되나. 그 대표님 그래도 좀 용기를 내시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아니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요? 저 사람들이 사선 의원이요?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돌아갔지? 아니 사선 5선을 하고 있잖아요. 사선 5선 국회의원이 직업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도 알만한 일을 그래 나라를 역사를 배신하는 반역의 길을 가? 반역이죠. 윤석열이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반역자를 옹호하고 옹립하려고 다시 가서 막 피력하면서 연설하는 인간들이 저게 국회의원이요? 미친 거지 저게? 광견병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도저히.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언론 방송을 또 올려야 되고요.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좀 그래도 큰 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내일부터 열심히 여기저기 전화도 놔보고. 네, 어쨌든 뭐 돌아가는 상황을 대표님께서 좀 우리 그 지지자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냉정하게. 이제는 냉정해. 지금 냉정하게 이제 지금은 또 전화 주시면 냉정하게 또 해설할 수 있는 얘기 있으면 해설해 보겠습니다. 또 저희 스튜디오에 또 한번 또 방문해 주셔서 같이 방송해야죠. 같이. 또 말씀해 주시면은 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늦을 거 방송하고 올 걸 후회되네요. 이렇게 뭐 전화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아유 무궁화 타고 2시간 10분 동안 서 있으려니까 죽을 뻔했어요. 방송 시원하게 하고 KTX 1시간에 올 수도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홍보 방송에서 또 뭐 우리 지지자들 많이 만나보셔야죠. 그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는 사실 좋잖아요. 우리끼리는 서로 뭐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괜찮다 뭐 이렇게 한동훈 대표님 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는 그런 그 작용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은규 대한전광 방송 사장님 또 지내셨고요. 지금 뭐 충남 대전 지역에서는 뭐 왕성하게 지금 정치 활동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국회의원 3번 도전하셔서 뭐 실패를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 용기 잃지 않으시고 끝없는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서주셔서 우리에게는 또 상당히 큰 힘이 되고 또 충청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그 김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흥부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미 뭐 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흥부방송입니다. 흥부방송 찾아서 한번 올라온 방송 한번 보시고 또 자주 찾아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조금 더 현실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대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이제 급박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뭐 1, 2주 안에 이제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분명하게 인지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